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이제 지금 속보가 저희가 나와서 전해드렸죠. 18일부터 다음 주부터 모든 시간, 인원 다 해제가 됐잖아요. 새 조정안에는 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방역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제 8시 반에 김부겸 총리가 중대본 회의 주재하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없고요. 또 어떤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일단 인원 제한 또 거리두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해제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남는 것은 7일간의 격리, 재택 치료 예. 이 기간은 아직도 남고요. 또 실내 마스크 의무, 또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 사항 해제하는 것도 2주 후로 좀 연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들은 남는 것입니다. 아. 또 하나 이제 해외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입국 시에 이 음성 확인서, PCR 음성 확인서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정도가 남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예. 마스크는 꼭 쓰고 다녀야 되고 손 씻기라든지 환기 이런 것들은 아직도 생활 방역으로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이제 2년 1개월 만에 거의 해제된 느낌, 해방감은 들 텐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지금 항상 완화를 너무 빨리 했었는데 이번 상황은 좀 다릅니다. 네. 분명히 정점을 지나간 지 한 4주간,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해보죠. 예. 우리 지금 오미크론의 유행의 정점은 62만 명이 나왔던 3월 17일. 이게 뭐 사실 62만 명은 아니고 55만 명인데요. 누적된 게 좀 잘못돼서. 네. 2주에 40만 명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번 주에는 17만 1,561명, 약 60%가 줄었거든요. 예. 이미 정점을 지나간 지 한 4주가 지나갔어요. 뭐 지금이라고 위기 상황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10만 명 이상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은 예. 이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고 이 유행의 규모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시기는 적절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해제했다고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실외 마스크 해제 착용 지침은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인수위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방역당국에서 사실은 지난 4일에 얘기를 할 때 앞으로 2주간 잘 유지가 된다면 환자 수도 감소되고 의료체제도 다 유지가 잘 된다면은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예. 조금 성급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서 보면 분명히 위기 상황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을 해제한다고 그래서 뭐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한테 대한 메시지가 이거 지금 오미크론이 거의 종식돼 가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생활 방역 자체를 해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의 메시지 조절 또 완급 조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인수위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속도 조절이라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완전히 해제할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요. 영국 같은 데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네.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풀어버렸는데 네. 그로 인한 죄송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수위 조절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현재 뭐 2m 거리에 사람이 없을 때는 실외에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정도 갖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게 이게 마스크 착용하는 게 재감염률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거든요. 사실 뭐 재감염하고는 마스크 쓰기는 실외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뭐 실내라 할지라도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접촉이 되고 노출이 되고 바이러스가 좀 들어온다 할지라도 재감염 사례는 상당히 낮은 데 비해서 네. 실외에서는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마스크 해제, 실외에서 해제 시점 언제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지금 해제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이번 지금 금요일날 보통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8일부터 2주간 시행하게 되는데 2주 후에 금요일 정도의 유행 상황을 확인하고서 해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예. 그 시점쯤 되면은 뭐 적어도 한 7, 8만 명 정도 수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한 1,700~800만 명 정도가 감염되는 상황 누적 확진자로서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큰 무리 없이 해제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거리두기 해제 때문에 이제 정말 인원에 대한 10명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고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뭐 오미크론 이후에
또 다른 오미크론, 또 오미크론보다 또 다른 변이 이런 걱정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은 적당하다는 거죠?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예. 영국처럼 이거 다 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이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고령자라든지 미감염자들, 미접종자, 또 시위나 집회를 할 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고 우리 국민들은 뭐 대부분 이 해제해도 많이들 쓰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8시 30분에 정부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전 해제됐다. 그리고 또 하나가 2주 후에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는데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1급 감염병이라는 것은 메르스라든지 에볼라처럼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은 1급 감염병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자연 면역도도 높아졌고 또 백신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예. 상황은 아닌데 비해서 이 1급에서 2급으로 바꾼다는 의미. 1급이라는 일단 의미는 모든 확진자가 생겼을 때 이 진단 검사를 하고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격리 치료를 하는데 음압병실에서 격리하고 치료를 하고 이 모든 비용들은 방역 당국에서 다 지원을 하는 부담을 하는 이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대면 치료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급으로 바꾸게 되면은 격리 의무는 줄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격리 의무가 있어요. 예. 일주일간이라는 격리 의무를 재택 치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 의무를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투약비라든지 진단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무상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다 무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처방을 받았을 때 치료비 또 입원비 이런 것들이 다 일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상당히 이게 큰 돈입니다. 박스러비드란 약만 해도 530불이거든요. 5일간 처방받고 투약하는데. 예. 근데 이거 6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금 개인이 부담한다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처방 못 받는 사람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의료 체제에 더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단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급 감염병으로 한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조해 줌으로 해서 개인 부담을 줄여야 될 필요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보통은 지금까지 2주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뭐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모든 걸 다 풀었는데 기간의 제한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기한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그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면 다시 거리두기를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시작을 해야죠. 예. 어떤 유행의 조짐이 보인다든지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그것들이 변이주고 전파력이 강하다. 혹은 뭐 독성이 더 강하다. 위험성이 있다. 이럴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하는 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선 잘 이해하실 것으로 보이고 예. 원체 우리는 생활 방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도 약간 불편한 정도가 될 것이고 아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올 가을이나 겨울쯤 돼서 혹시라도 작은 유행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재택 치료도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재택치료 일주일이 지금까지는 의무였었는데 네. 권고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의무였다는 얘기는 검사는 하지 않지만 즉 외출하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전에는 GPS로 우리가 전부 다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외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되면은 뭐 약국을 간다든지 편의점을 간다든지 하는 것들도 권고 사항이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일주일간이라는 격리 기간은 두지만 권고로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걸렸을 때 집에만 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뭐 독감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예. 있는데요.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또 증상이 좀 악화되게 되면 뭐 입원을 하고 이런 거 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 증상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코로나 진단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일주일 정도는 집에서
자중하고 좀 있으라 하는 그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독감 수준이나 비슷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에 코로나가 걸렸어 그럼 옆에 가면 옮은 거 아니야? 그게 너무 걱정했는데 지금은 독감처럼 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럼?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역시 코로나가 독감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공포심은 있는 건 아직도 예. 시민들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 방역 면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2급 전염병 혹은 4급까지 낮춘다면 또 더 달라지겠죠. 그때는 네. 이제 격리 권고가 아니라 아예 권고까지도 없어지는 상황. 예. 지금 7일로 돼 있는데 이거 5일로 줄이고 좀 줄여서 격리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이 독감처럼 되는 것이고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죠. 오미크론 변이가 새롭게 많이 나오잖아요. 스텔스 나오고 또 그다음에 또 나오고 뭐 XE까지 나오고 이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까지 걱정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처음에 BA1이 유행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BA2가 우세종이 돼서 지금 시기에서 보면 85% 정도가 BA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 바이러스가 같이 유행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 환자의 안에 두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몸 안에서 새로운 변이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XL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BA1하고 BA2가 한 환자 안에서 두 개가 섞인 바이러스거든요. 이것이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 바이러스가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XE를 제외하고는 다른 바이러스들은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전파력이 강한지 또는 위독성이 더 강한지 이런 것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예. 일반 오미크론이라고 생각하면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의 변이주에 대해서는 제조합 변이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아닌 새로운 코로나19의 변이주가 나온다 그러면은 면역 회피 능력이 있거나 혹은 좀 더 독성이 강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다른 점은 델타 때는 우리가 면역도가 상당히 낮았던 데 비해서 예. 오미크론이 유행한 이후로는 인공면역, 백신에 의한 면역뿐만 아니라 자연 면역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분간은 아마 그런 변이주가 나온다고 해도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한 가을, 겨울쯤 되면서 날씨도 추워지고 우리 면역도는 떨어지는 시기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작은 유행은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방역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